네, 오늘의 팁. 이번 시간에는 이 모바일 트렌드를 한번 전망을 해보고자 합니다. 지난해만 해도 모바일 퍼스트라는 단어를 많이 듣곤 했는데 이제는 모바일 온리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할 것 같다고 합니다. 모바일 트렌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자세하게 살펴봅니다. 박종일 대표 그리고 정근호 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2015년 트렌드를 좀 봐야 2016년 트렌드를 살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작년 2015년에는 모바일 트렌드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일단 가장 큰 변화라고 한다면은 그동안 그 모바일 관련된 서비스들이 쭉 발전을 해오다 네. 2015년에는 드디어 온라인 서비스가 아닌 오프라인과의 연결성을 갖는 O2O 기반의 온디맨드 커머스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그래요? 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볼 수 예.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바일 결제가 네. 아주 또 많은 변화가 있었죠? 네, 맞습니다. 최근에는 좀 더 간편한 방식의 간편 결제 시장이 활성화됐고요. 특히 삼성전자의 경우는 삼성페이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기존의 마그네틱 카드가 이용 가능한 범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은 삼성페이에서도 모두 가능한 즉 모바일 결제가 보편화되는 시기가 2015년이 되었다. 모바일 중심으로 뭔가 변하면서 뭐 O2O, 결제 그리고 또 뭐 이 콘텐츠를 소비하는 방법도 다 모바일로 이제 넘어가고 있는 이런 분위기. 그게 이제 지난 2015년에 나왔던 어떤 큰 흐름이라면, 그럼 2016년에 올해 말이에요. 올해는 뭔가 또 다른 변화가 있을 걸로 보이는데 몇 가지로 좀 정리를 하셨어요. 네, 네. 자, 첫 번째. 채널의 변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이어주는 것이 이제 모바일이었고요. 그걸 저희가 옴니 채널 O2O라고 하는데 네네. 이러한 채널의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곳이 유통업, 커머스입니다. 이것을 저희는 온디맨드 커머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우버 서비스를 대표적으로 예를 드는데요. 예. 우버는 제가 택시 기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가 자동차가 있으면 택시처럼 승객을 태울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우버 서비스가 최근에 우버 러쉬라는 프로그램을 새롭게 런칭했습니다. 그게 뭐죠? 우버 러쉬 서비스 안에서 누군가가 음식을 주문하면 제가 제 가정 안에서도 음식물을 만들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그 만들어진 음식물을 저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우버 서비스처럼 배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모바일 시대가 되면서 네. 웹사이트를 운영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누구나가 판매자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배송에 대한 개념도 바뀌었습니다. 우버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국내에 들어왔다가 뭐 법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제 일부 남아 있긴 합니다만 이제 어쨌든 메인 이제 중요한 어떤 그 비즈니스 아이템은 갔어요. 우버의 그 사례를 보고 최근에 나오는 서비스들은 합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택시라는 것 자체가 그 라이선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카카오 택시는 기존 그 택시 기사분들을 잘 연결시켜주는 그런 식으로 영업을 했고요. 에어비앤비라는 서비스는 예. 마찬가지로 합법 서비스를 봐야 되냐라는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특히 그 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브라질이나 일본 같은 국가에서는 부족한 그 숙박 시설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도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두 번째 트렌드 어떤 겁니까? 예, 두 번째는 SNS입니다. 2015년에 등장하기 시작한 트렌드는 단순한 소통이 아니라 자기의 개성을 표현하기 위한 어떤 창의적인 툴로서 활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트렌드가 올해 2016년에도 계속해서 나타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동영상 서비스를 지금 많이 그 퍼블리싱을 하고 맞습니다. 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는 방송국이나 이러한 제한된 사업자들만이 동영상 서비스 컨텐츠를 제공했지만 예. 이제는 MCN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개인화된 미디어가 확산되면서 이제는 온라인에 있는 유명한 개인 미디어가 웬만한 방송국 TV만큼의 영향력이 있다라는 이제 언론의 보도까지 나올 정도로 네. 전 세계로 그러한 동영상 컨텐츠가 유포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최근에 이제 페이스북이 국내에도 라이브 방송 기능을 이제 적용을 했어요. 트위터도 보면 페리스코프라는 거를 이제 인수를 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국내 네이버에서도 뭐 V랩 이런 것들 하고 있는데 SNS 기능을 하기 때문에 지인 기반 또는 처음 본 사람들에게도 자기를 알릴 수가 있다 이런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트렌드 어떤 거죠? 네, 미디어 방금 말씀드린 그 미디어가 SNS랑 결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예. 이 소셜 SNS 플랫폼 위에 그 다양한 이제 컨텐츠가 올라오는 것들이 이제 미디어 트렌드의 변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일단 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짧게 그리고 좀 자극적인 그런 소위 말하는 시네컬처 트렌드가 굉장히 부상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촬영 측면에서 본다면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길거리에서도 촬영을 해서 바로 업로드를 할 수 있는, 그리고 다른 사람도 같이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네 번째 트렌드 어떤 겁니까? 네, 네 번째 트렌드 모바일 결제입니다. 이미 그러니까 2015년 한 해 동안 무슨 페이에서 엄청나게 많은 등장했었죠. 이제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사실 이용법 자체는 굉장히 간편한 것이 맞습니다. 네. 그래서 간편 결제고요. 그렇지만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러니까 전혀 간편하지가 않은 상황이 2015년 한 해 동안 벌어진 겁니다. 아, 또 그렇군요. 그래서 2016년 한 해에는 물론 이게 하루아침에 정리되지는 않겠지만은 어느 정도 더 많은 이용자를 끌어들이면서 힘을 받는 서비스와 약간은 뒤처지는 서비스로 어느 정도 이제 세력이 그러니까 딱 확연히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다섯 번째 트렌드는 또 관련이 있어요. 다섯 번째는 인터넷 전문 은행. 예. 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은행 서비스는 필요하지만 네. 은행은 필요 없는 시대가 오고 있다. 은행이 필요 없다? 네, 이제 인터넷 전문 은행 시대가 되면 온라인상에서 은행 지점 방문 없이도 계좌 개설이 가능하고요. 이미 그리고 대출 서비스들은 모바일이나 온라인에서도 대출이 가능하고요. 심지어는 모바일에서 대출 신청을 해야 예. 이자를 더 깎아주는 상품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저를 뭘로 평가하고 이렇게 지금 얼굴도 안 보고 대출을 해준단 말입니까? 네, 그게 이제 인터넷 전문 은행의 차별점인데요. 네. 고객들이 모바일을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쇼핑을 어떻게 했는지 하나하나를 이제 신용평가에 넣을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신용 정보의 정확도가 올라가고 정확도가 올라가면 은행에서 대출해주는 손실률이 줄어들면서 이자율이 동반해서 하락하는 인하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의 알리바바 같은 경우도 여기에 해당됩니까? 네, 맞습니다. 알리바바가 알리페이라는 온라인상에서 결제 혹은 안심 에스크로우 서비스를 내놨는데요. 네네. 고객들이 쇼핑을 하려고 적립해 놓은 금액에다가 네. 금리를 줬습니다. 이자를 준 거고요. 그게 단기 예금 상품인 MMF, 위어바우라는 상품을 연동을 했고요. 예. 한때 최고 금리가 6%를 넘어선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이제 한국에서는 뭐 카카오나 KT나 혹은 네이버와 같은 IT 기업들이 네. 기존에 금융업이 하지 못했던 혹은 금융업이 제공했던 비싼 비용들을 대체하는 역할을 했죠. 그래요. 자,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트렌드를 한번 볼까요? 네, 스마트폰 시장의 변화인데요. 네. 스마트폰 시장을 단순히 위기로만 볼 것인가 네. 두 가지로 전망을 했는데요. 네. 첫 번째는 마이너스 경쟁입니다. 마이너스 경제? 네, 삼성전자나 애플과 같은 회사들이 고가 프리미엄 시장에서만 경쟁을 했었는데 예. 이제는 뭐 개발 도상국을 기반으로 한 중저가 시장으로 내려와야 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고가 시장이 아니라 중저가 시장, 즉 가격에 마이너스가 발생하는 시장에서 새로운 경쟁이 이뤄질 것이고요. 또 하나의 축은 플러스 경쟁입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 시장이 이제 우리나라를 포함한 선진국 시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포화된 상태에 이르렀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각 업체 입장에서는 자기네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 사람이 다시 한번 자기 스마트폰을 구입하게 만들 그 요인을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점에서 바로 플러스 경쟁이라고 말씀하신 어떤 서비스와 결합돼서 추가의 혜택을 줄 수 있는 경쟁, 그것을 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트렌드, 일곱 번째 트렌드는 뭐죠? 예, 저희들은 이머징 디바이스라고 붙였는데요. 이머징 디바이스 어떤 뜻입니까? 예, 전통적으로 통신 산업에서는 이머징 디바이스라고 해서 스마트폰이나 TV 이후에 사람이 직접 이용하는 단말 중에서 새롭게 뭔가 새로운 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 단말들을 그렇게 불러왔었습니다. 이제 올해 2016년에는 그런 이머징 디바이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 단말 그리고 자동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워치 같은 경우는 요즘 TV 광고에서도 많이 나오듯이 이미 인지도는 많이 올라갔습니다. 앞으로 뭔가 거기에 관련되는 서비스가 등장을 하고 그러면서 시장이 더 폭발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이미 그 페이스북이 오큘러스라는 업체를 거액을 투자해서 인수했고 이조원이죠? 예, 맞습니다. 그 단말이 드디어 이제 상용화된 네, 버전으로 올해 출시될 거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삼성전자라든지 HTC 그리고 소니 등등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그런 그 가상현실 단말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리고 콘텐츠 측면에서도 일단 가장 먼저 게임 업계가 많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요. 미디어 업계, 온라인 기사를 제공하면서 가상현실 그 서비스를 제공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마케팅 용도로도 활용이 되면서 올해 한 해 굉장히 좀 많이 주목을 받고 시장도 확대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자, 일곱 가지 트렌드를 좀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말이죠. 두 분이 각각 하나씩만 딱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전 세계적으로는 온디맨드 커머스가 확산될 것이다. 얼마 전에
알리바바가 네. 중국의 온디맨드형 배달 음식 해주는 얼어머라는 회사를 1조 5천억의 지분을 인수한 사례가 발표가 됐는데요. 이게 전 세계적인 트렌드로 확산될 것이고 알리바바가 조금 더 선행적으로 투자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다르게 말씀드린다면은 2016년 한 해는 경계 붕괴라는 그런 트렌드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콘텐츠 업체들이 단말을 직접 제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단말 업체들이 서비스나 콘텐츠를 직접 제조하기도 합니다. 기존의 그 두 업체들 간에는 진영에는 서로 협력 관계가 유지됐었는데요. 이제는 완전히 경쟁하는 그 경계가 무너지는 그런 관계가 된 거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붕괴되는, 그리고 세 번째는 국경의 붕괴입니다. 그런 트렌드가 올 한 해는 더욱더 강해질 거다라고 전망할 수 있습니다. 4, 5년 전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어떤 세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유는 다 모바일 때문에. 네, 맞습니다. 어쨌든 한동안은 계속 가지 않겠습니까? 네. 아, 정말 무서운 모바일이다라는 생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는데도 좋은 요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이야기하신다고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